프레시안 2026년도 7월 11일자 기사입니다. 이 대통령의 초심, 중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선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입니다. 박세열 칼럼, 부정평가 이후 내란 척결 피로감과 고민통합.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은 공감해 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내가 당신의 억울함과 어려움에 공감한다는 말을 참 잘했다. 그런 대통령의 모습에도 중도층은 호감을 가졌다. 그런데 대통령은 최근 나의 억울함에 공감해달라는 메시지를 자주 발신한다. 사람들은 나에게 공감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나는 공감해달라고 하면 공감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겠지만 공감하지 못한 사람이나 공감을 이미 끝낸 사람들 입장에서 피로도가 쌓여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올가매고 있는 대표적인 이슈는 대장동 사건이다.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스템 속 대규모 개발 사업의 이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이 사건은 사실 특이한 일은 아니었다. 이 사건은 초기에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적잖이 당황했다. 원래 개발이라는 게 천문학적 이익이 남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화천대유와 같은 자산관리 회사가 특수 목적인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그 규모 이익 배당금을 가져가는 게 대장동 개발 사업만은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그 규모가 너무 컸던 데다 아는 사람만 아는 사업 구조라도 대중이 받아들이는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는다는 점에 논란이 커졌다. 윤석열은 자신의 정적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윤석열 검찰은 연 인원 수백 명에 달하는 검사들 투입했다. 그러나 이재명이 삼켜야 할 저수지 자금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 검사들은 피의자를 겁박하고 증거를 왜곡하고 별건 수사를 남발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논란도 마찬가지다. 피의자에 대한 진술 회유, 협박 증거가 질질이 드러났다.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방북 대납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관할을 넘어서는 북한 인사다. 국정원 몰래 거액의 달러를 북한 인사에 건넸다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자신의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할 정도로 결벽증 있는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의 언론의 관심 대상인 유력 정치인이 허술한 방식으로 대납을 지시했다는 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조폭 논란은 어떤가? 불했던 그 어린 시절과 가족관계를 공격수단으로 사용했던 정치 집단의 프로파간다를 언론이 받아 확대 재생된 것 역시 범죄자 이재명 이미지를 구축한목한 게 사실이다. 별 관계도 없는 성산나무 범죄자들과 대통령 여권 스토리가 음습한 이미지 조작에 활용됐다는 점에서 고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대통령 억울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유권자 특히 중도와 일부 보수층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해당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본다. 국민은 이재명이 악마 같은 정치임에도 그를 선출한 것이 아니라 그를 선출함으로써 이재명의 피해자성을 일정 부분 구제했다고 생각한다. 그 배경에는 이재명을 오가면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다. 검찰 통치에 거부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자연스레 이재명을 피해자라는 주장에 일부 동의한 셈이다. 내란 청산이라는 절박한 목표가 유권자들 감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뺄 수 없다. 여기에서 더 많은 동의를 바랄 수는 없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도 그렇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6월부터 7일 전국 성인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주요 이유는 경제회복으로 27.7% 기록했다. 외교안보가 13.6%, 복지노동이 8.7%였다. 내란 세력 척결은 5.2, 국민통합은 5.4로 매우 낮은 수치였다. 부정평가 주요 이유는 내란 세력 척결이 20.9%, 국민통합이 15.6%, 요컨대 경제회복의 점수를 후하게 해주고 내란 세력 척결과 국민통합의 점수를 박하게 해준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대미 대중 대일본 이런 외교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다. 이 키워드를 보면 최근 강훈식 비서실장이 경제적 중산층을 민주당의 타깃으로 해야 한다는 전략이 맞는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5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9월 전국 성인의 8,3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본인이 중도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43.4% 기록했다. 본인을 진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27.1%, 보수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30.2%였다. 결국 중도 싸움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나도 중도라고 생각해요. 뭐 국민의힘당을 지지한다 하면서 국민의힘당이 잘못했을 때는 국민의힘당 공격하고, 민주당을 갖다 공격하다가도 민주당이 잘한 거 있으면 잘하는가. 그러니까 중립이죠. 잘한 건 잘했다고 못하고 못했다고 말하는 거니까. 중도죠, 우리 같은 사람.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요. KSOI 조사를 보면 내란 세력 척결에 대한 피로도가 꽤 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대통령 말이 공감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공격의 언어로 변하고 있는 상황도 짚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참 멋진 말이에요. 그리고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공감 언어가 아니라 공격의 언어로 변하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뭐 부동산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들이 보면은 이 공격적인 거 맞아요. 자기 주장으로 이 전부 이 부동산 개판 치는 거 보면서 우리는 참 걱정스럽죠. 전부 갖다가 이 뭐 규제가 막 점점 심해지고, 그 희생자들은 1가구 1주택자들이란 거예요. 1가구 1주택까지 범죄로 몰면 어떻게 됩니까?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데 지가 가서 세를 놓든지 지가 살든지, 그것이 어느 정부가 그걸 가지고 규제를 하고 그랬습니까? 무조건 살아야 될 의무가 거주 자유에 있어서 지가 집을 사서 살든지 말든지 남을 세두든지 그것을 국가가 관여해서 세금을 더 물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어느 정부도 이런 짓을 안 했어요. 점점 국민들의 자유권을 가지고 침범해 오는 것이 상당히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 패인으로 공소취소 문제를 언급하는 인사들이 여야 막론하고 적지 않은 것도 대통령을 주목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형사사건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사건 조작이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말한 것이 틀린 말이라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당사자가 하면 사람들은 색안경 끼게 돼 있다. 유권자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기득권으로 공격을 받는 정치인에게 본능적으로 연민을 느끼는데,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며 한국 유권자들은 매우 영악하고 냉정하다. 그리고 견제심리가 매우 강하다. 그렇죠. 이거 어딘데 이렇게 말을 잘 썼어요. 어디 보자. 프레시 아닌데 박세열 기자, 박세열 칼럼이에요. 대통령을 아는 사람은 공소취소 이슈가 대통령 국정운영이나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안다. 그런데 본인 대통령이 워낙 강경하다는 취지의 말을 많이 한다. 유권자들은 공소취소 이슈와 같은 대통령 개인적인 일을 생각한다.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됐으면 헌법 84조 위에서 이런 거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전부 뭐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다 법대 출신들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됐으면 84조 위에서 지금 해외 나가서 이렇게 일하고 그런 대통령을 잡아 흔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국정이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유권자들은 공소취소 이슈와 같은 것은 대통령 개인적인 일을 생각한다. 그에 대한 공감을 바라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강요로 느낄 수 있다.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대통령 메시지가 바뀌어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나를 공감해 달라가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공감하겠다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요새는 그 독재라는 인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 1가구 1주택까지 잡아가지고 결론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국민들의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 모든 국민들이 집 한 채씩 갖는 것 쪽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집 한 채 가진 사람,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도 무조건 가서 2년을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범법자를 만들고 전부 옥죄여서 이런 틀 안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지난 6월 19일 본질적 취향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만 모아서는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다며,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이 많이 모아야 하고 언제나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아,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성공하며 유권자들은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공감을 해줄 것이다. 대통령이 퇴임 후에 부당한 일을 겪는다면 유권자들이 나서서 연민을 던져줄 것이다. 순리에 막히고 초심으로 돌아가는데 대통령에게 유권자들에게 좋은 일이다. 그렇죠. 프레시안 2026년도 7월 11일자 기사. 이 대통령의 초심, 중도의 목소리에 귀 기울길. 박세열 칼럼이에요. 썬과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한국경제TV예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덥죠.